렛츠고아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진입니다. 오늘 렛츠고아이 5번째 동영상 올리는 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렛츠고아이는 201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을 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격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렛츠고아이는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공익 채널입니다. 렛츠고아이 5번째 주제는 식품 안전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식육 판매점의 위생모 착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전공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40여 년 식품과학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퀴즈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초성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안전입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지만 종교가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제일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안전 중에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명동 밥집에서 급식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선인이 위생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생모자는 왜 썼을까요? 당선인이 모자를 쓰면 더 멋져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자를 쓴 이유는 그만큼 식품 안전을 챙기며 깨끗하게 급식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쓴다는 당선인도 모자를 쓰고 나면 다음 일정을 위해 머리 모양도 다시 손봐야 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식품 안전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생모자를 쓰고 급식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침해를 받게 됩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식품 안전 침해 사례입니다. 물리적 요인이란 식품 중에 이물을 말하는데요. 머리카락, 금속, 비닐, 동물의 뼈 등이 물리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22년 4월 샌드위치에 2cm 크기의 닭뼈가 들어있어 이를 먹던 소비자가 입 안쪽에 목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식품 안전 침해 사례입니다. 17년 8월 동물의 벼룩과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살충제를 먹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식품 안전 침해 사례입니다. 금년 2월 유명 김치 명인 관련 회사에서 썩은 배추와 썩은 무로 김치를 제조한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은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미생물이 많이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배추와 썩은 무로 만든 김치 사건은 그야말로 특히 창피한 일입니다.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수준에 맞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야 진정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렛츠고아이 5번째 주제는 식육 판매점 종사자는 반드시 위생모자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육 판매점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내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식육 판매점의 역할은 품질 좋은 깨끗한 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식육 판매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성은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식육 판매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식육의 위생입니다. 그러므로 식육 판매점 종사자는 철저한 위생관념을 가져야 하고 위생모 착용은 철저한 위생관념을 가지고 일한다는 표시입니다. 식육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모자를 쓰지 않으면 식육에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식육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품질 좋은 깨끗한 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식육 판매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육 판매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식육 판매업소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매뉴얼 내용에는 식육 판매업소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생교육 이수 등 1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 9가지가 식육의 위생과 관련한 내용이고 이 중 2가지가 위생모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식육 판매점에서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주제인 위생모자 착용과 관련한 내용 2가지 중 하나를 먼저 설명하면 식육 판매점에서는 자체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해가며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제시한 자체 위생관리 기준에는 식육 판매점에서 위생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위생관리에서 복장위생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장위생의 핵심 중 하나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육 판매업소에서 위생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진지는 22년 3월 서울 일부 지역의 전통시장과 마장축산물 시장의 식육 판매점에서 위생모자 착용률을 관찰조사하였는데요. 위생모자 착용률은 13%였습니다. 기대 이하입니다. 동시에 대형 할인마트 축산물 코너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률도 조사하였는데요. 착용률은 100%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의 고기가 더 깨끗할까요?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진진지는 당연히 대형 할인마트 축산물 코너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위생모 착용은 철저한 위생관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과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종사자의 위생모자 착용 현황을 나타내는 사진들입니다.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을 사랑하는 진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생모자를 쓰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위생모자를 쓰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진진 생각은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 종사자의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0년 11.3kg에서 2020년 53.7kg으로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 종사자의 위생모자 착용률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종사자들은 100% 위생모자를 착용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에 놀랄만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소고기 소매 유통경로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27.1%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정육점은 23.6%로 2위로 밀려났는데요. 그동안은 줄곧 정육점이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참고로 2012년 대형마트의 점유율은 5.1%, 정육점의 점유율은 48.1%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해마다 축산물 판매점의 해충 방제와 위생모자와 같은 축산물 위생 소모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진진의 생각은 안양시 전통시장 식육 판매점의 위생모자 착용률은 서울시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한동안 위생모자 착용 등을 조사하여 청결사랑 정육점을 선정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엔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육 판매점 종사자 여러분은 품질 좋은 깨끗한 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식육 판매점에서 일하실 때 위생모자 꼭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용 중에 수정할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끝까지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